안녕하세요. 여행으로 보는 세상 이준희입니다. 오늘은 고려 청자가 있는 강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강진은요,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가려면 좀 멀지만 그래도 이곳은 정말 산이랑 바다가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택리지에서도 산의 모양이 이 수려한 돌로 된 봉우리하여 산이 수려하고 물이 또한 맑다라고 했는데 이곳이 바로 강진인 것 같습니다. 택리지를 쓴 이중하는 전라도 쪽은 가지 않았는데요. 평생 평안도와 전라도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아마 갔더라면 최고의 땅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이 강진에서는요, 우리나라 고려청자 유물 70%가 거의 이곳에서 발견되었는데요. 그만큼 강진이 고려청자를 만들기에 좋은 흙을 가지고 있었던 곳인 것이 밝혀졌죠. 고려시대의 최고의 브랜드는 뭐였을까요? 바로 고려청자, 그리고 고려지, 그리고 고려인삼입니다. 먼 나라, 송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출토되었던 고려 자기들 이따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우리나라 이 작은 나라, 고려시대의 작은 나라가 전 세계로 이렇게 자기로 이름을 떨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청자는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든 자기입니다. 송나라가 먼저 만들었고요. 우리는 그걸 우리식으로 만들어서 세계에 알렸죠. 두 번째로 만들었지만 우리가 더 월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 자기가 바로 월주청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보셨던 우리나라 청자와는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 이 중국 자기는 우리나라 같은 그런 맑은 색을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중국 송나라의 태평노인이라는 사람이 이 천하보물을 이야기하면서 천하제일 비색청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려 비색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 비색, 비추색, 이거 무슨 색일까요? 여러분, 코카콜라 콜라병 같은 색깔이 바로 이 비추색입니다. 이 비가 개고 안개가 걷히면 이 먼 산마를 위해 맑은 하늘빛이 이렇게 산뜻하게 드러내는데요. 우후 청천색이라고 합니다. 이 색깔이 바로 비색이 아닐까.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오리 모양의 이 연적과 이 항로, 여기에 나오는 색깔이 바로 비치색인데요. 색깔이 맑아서 속에 있는 문양들이 다 비칠 정도로 그렇게 맑은 색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맑고 투명한 것이 고려청자의 특징인데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후기로 가면서 상감 문양을 만들었는데요. 칼로 흙 표면에 문양을 새기고 그 홈에다가 이제 다른 색깔 흙을 채워서 유약을 발라내면 색깔이 굉장히 다르고 예쁜 문양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는 상감 운항문 매병, 이게 우리나라 국보 68호로 지금 현재 간송미술관에 있는데요. 이 상감 기법을 이용한 이 문양 표현은 중국에는 없던 고려 특유의 기술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고려 상감청자 이렇게 하면 이 항아리가 생각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혹시 집에 이런 비슷한 거 있으면 혹시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지금까지 나온 가격은 45억, 50억이었는데요. 아마 지금 여러분이 발견하신다면 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을 만큼 비싼 물건입니다. 지금 사진의 오른쪽에 보이는 주전자와 항아리는 모두 다 상감 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중국의 월주 청자와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걸 다시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디자인하는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삼성과 LG가 만든 전자제품을 보면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손기술이나 미적 감각이 이 옛날부터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고려청자는요, 바로 강진에 있는 고려청자 박물관에 있는 전시품입니다. 고려청자는 진흙가마로 만들었는데요. 원래 중국의 월주청자는
벽돌로 만든 가마고요. 크기가 한 50m쯤 됐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15m에서 한 20m 정도의 작은 진흙가마지만 온도를 조절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이것 때문에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더 작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도자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가마인데요. 도자기를 만들 때 몇 도 정도 온도까지 올릴까요? 네, 정답은 바로 1300도입니다. 이 가마 안의 온도를 1300도까지 올리려면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온도를 유지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은 기술인데요. 이 온도를 유지해서 이 속에서 견디는 그 흙이 바로 고령토입니다. 고려청자를 만들 때 쓴 흙이고요. 사실 금속 같은 동도 1000도면 다 녹아내리거든요. 근데 1300도에서 견딜 수 있는 흙, 고령토라고 하는데요. 흙이 돌가루로 되어 있고 색깔은 흰색이나 회색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이제 청색 유약을 입히면 청자가 되고 백색 유약을 입히면 백자가 됩니다. 유약을 발라야지 반질반질하게 되는데요. 유약은 나무가 타고 남은 재를 물에 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릇을 구울 때 이 한 번 구운 다음에 이 유약을 발라 다시 구우면 그릇이 완성되는데요. 그릇을 굽는 가마에서 어느 날 나무재가 그릇 위에 앉게 됐는데 그랬더니 그 부분이 푸른색을 띠면서 막이 생기는 걸 보고 유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소나무와 참나무재가 1200도 고온에서 녹으면 이 콜라병 같은 유리색이 난다고 합니다. 고려청자의 아름다운 빛의 이 비결은 바로 유약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려청자는요, 필리핀 앞바다에서도 발견이 됐고요.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와 교역을 했던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베트남, 인도, 아라비아, 몽골, 터키, 그래서 터키 이스탄불에도 고려청자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일본에서는요, 우리나라 고려청자 얼마나 탐났겠습니까? 오죽해야 도자기 전쟁이라고 하는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우리나라 도공들을 막 끌고 갔겠습니까?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일본 자기는 바로 14세기에 만들어진 자기입니다. 우리나라 고려청자가 12세기에 만들어졌는데요. 일본에서도 비슷한 자기를 만들려고 세토 도기 매병을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도자기에 잘 모르는 문외한이어도 디자인이나 품질 면에서 매우 좀 뒤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주청자 역시 색깔이 매우 탁한 것을 여러분이 고려청자와 비교한다면 단연 고려청자가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 후기로 가면서 이 왜구들이 이 남해안의 청자 산지들을 약탈하고 방어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요. 우리 고려 청자 정말 탐낼만 했던 것 같습니다.